자, 이번에는 2019년 중흥고 13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조립제법은 fx라는 식을 두 번에 걸쳐서 조립제법을 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빈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fx를 구하고 f3을 구하냐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 중간에 있는 네모들 있죠. 얘들은 사실 어찌 보면 다 그 식에서 볼 수 없는 아이들이야, 더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맨 위에 있는 네모가 fx를 뜻하는 식이었잖아. 그럼 조립제법을 하면은 얘네가 다 사라져서 요 식이 남아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해보면 맨 밑에 것만 이용해서 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럼 뭐만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랑 A랑 B만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fx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 한번 있는 거를 적용을 해볼게. 자, 이 빈 공간이 많지만 주어진 조립제법 상황을 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써진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뭘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 안에 뭐가 생겨? 몫이 생기는 거지. 그럼 사실은 이 몫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 이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된대요?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5 뒤에 이렇게 써주면은 이 첫 번째 조립제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 만들어진 이 몫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 식을 뭘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뭐가 된대?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몫인 거죠. 그 나머지가 얼마래요? 플러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fx가 정확하게 쓰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다고 해서 당황을 할 거 없고 식작성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a랑 b는 사실 이 식을 써주기 위해 편의상 내가 둔 거지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3을 구할 거잖아요. 그럼 f3 집어 넣어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럼 3은 여기 5가 되겠죠? 그럼 괄호 안에는 통째로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요만큼이 그냥 날라가 버리고 괄호 안에 그냥 뭐만 남아? 3만 남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5가 돼서 15 빼기 5는 10이 되겠네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문제를 작성을 해봐도 돼요. 근데 보기 편하려고 그냥 A, B라고 잡아준 거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F3에서 2에서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그냥 숫자로 주어지면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로 주어졌다고 해서 괜히 당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개념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식을 작성을 해보면은 얘도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식, 루트 A랑 루트 B가 곱해졌더니 마이너스 루트 A, B랑 같더래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A, B는 0이 아니므로 무조건 둘 다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A도 음수, B도 음수야. 봐봐, 여기 2B랑 2B가 곱해지지. 그럼 음수잖아. 둘 다 음수.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9A의 제곱 자, A랑 B가 음수기 때문에 그냥 2B는 둘 다 음수가 곱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위에 조건 때문에 음수 두 개가 곱해지면 앞으로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 T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곱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그럼 안에 거 뭐라고 쓰면 두 개 곱하니까 4B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A랑 B가 음수래. 그럼 두 개 더한 것도 뭐야? 음수랑 음수죠? 그럼 두 개 곱했으니까 앞에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안에 있는 것도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쓰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곱과 루트가 동시에 있을 때는 얘네 둘이 벗겨질 수 있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항상 뭐를 달고 나와야 된다? 절대값을 달고 나와야 됩니다. 왜? 제곱을 했을 때는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야 하거든. 자, 따라서 9a 제곱은 뭐예요? 3a의 제곱이지? 그럼 루트랑 제곱이랑 벗겨주니까 절대값 3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4b 제곱은요, 뭐의 제곱이에요? 2b의 제곱이죠? 그럼 절대값 2b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그럼 루트 제곱 벗겨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에 의해서 얘들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3a나 2b나 a 플러스 b나 전부 다 음수잖아. 음수니까 이 절대값이 벗겨질 때 어떻게 나온다? 앞에가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럼 맨 앞에는 3a, 두 번째는 2b,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서 이 값은 2a 플러스 b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겁먹을 거 없이 그 정의에 입각해서 식정리를 해준 겁니다. 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유형,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간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차분하게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너무 보니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밑에 식을 보니까 f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얘는 절대 fx가 아닙니다. 근데 f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i야. f-알파는 베타분의 1이고 f-베타분의 베타는 알파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잖아. 알파와 베타는 두 근이지. 근데 전혀 다른 숫자라는 거야. 같이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럼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다? 식을 정리를 함으로써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를 똑같은 문자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보통 정리하냐면 이 뒤에 거를 정리를 할게요. 분모에 있는 게 더 싫잖아. 그럼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합니다. 자, 베타분의 1은 뭐랑 같다고 쓸 수 있을까요? 베타 1로 나눠주고 3 나눠주면 3분의 알파랑 같다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알파분의 1은 뭐랑 같다? 3분의 베타랑 같다고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될 거 없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식을 써볼게. F에 대한 식을. 그럼 F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알파죠. 그럼 아예 넘겨줘. 그럼 3분의 알파는 0이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F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분의 1이다. 얘 뭐다? 3분의 알파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분의 베타더라. 그럼 보니까 어때? 여기 알파 똑같죠? 여기 베타 똑같지? 그럼 이 자리를 하나로 그냥 바꿔버릴까? 어떻게? x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x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이 위에 두 식을 얻어낼 수 있어?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두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대입을 했더니 0이 되므로 이 친구는 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인 2차식이 됩니다. 왜냐면 f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식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x는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래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두근의 알파 베타로 나타내는 거. 그럼 얘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디 있어? 1이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얼마다? x의 제곱, 얘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x 플러스 3이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뭐 구하래? 뭐 구하래요?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하죠? 결국 얘는 뭐 구하라는 소리랑 같아? f3 구하라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하면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f3은 여기 마3 대입하면은 9, 마3 대입하면 플러스 14 더하기 3이므로 답은 얼마가 된다? 26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가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 있다. 그러면은 문자를 하나로 고쳐주고 fx를 새롭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